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이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끼는 안개는 산책을 하거나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은은한 정취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적으로 돌변하는데요. 이 안개가 재앙으로 돌변한 사건이 터졌죠. 한국교통사고 사상 최악의 사고로 꼽히는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오전 9시 45분에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이 영종대교 공항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0m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안개 속에서 57살 신모 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앞에 있던 검정색 소나타 승용차를 추돌한 것이 1차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뒷차들이 사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계속 들이받으면서 무려 106종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2명이 숨지고 무려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 서해대교 사고보다 사망자 수는 적었지만 사상 최대 규모로 안개로 인한 사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고 원인이 짙은 바다 안개였다고 하지만 보통 이렇게 안개 구간에서는 속도도 감속을 해야 되는데 운전자들이 또 속도를 상당히 높이면서 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종대교는 이 바다 위에 건설됐기 때문에 평소에도 짙은 바다 안개가 자주 끼는 구간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개 농도가 무턱 짙어서 이 10m 앞으로 가는 것도 제대로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턱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또 바다 안개는 구간에 따라서 농도가 짙어졌다가 옅어졌다는 특성까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 안개가 조금 옅어지자 자동차가 속도를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속 8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20m 정도를 지나야만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짙은 안개가 낀 곳에서는 제동을 한다고 해도 앞차를 추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실제 사고 당시 목격자가 안개 속에서 일부 차량이 속도를 높여 운전했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운전하시고 저렇게 치고 나갈까 했는데 그 생각이 거의 끝나갈. 안개와 운전자 과속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바다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라고 설명을 추가로 드렸었는데 이 변화무쌍한 바다 안개를 고려해서 도로 운영자 측이 감속 경고를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또 능동적으로 했다면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 하이웨이에 따르면요. 영종대교 주탑 인근에는 해무를 측정하는 시정 센서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정 센서는 가시거리 정보를 100m 단위로 교통서비스센터에 전달하고 센터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고속도로에 설치된 22개 전광판에 감속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감속 운행 기준은 허용 속도 기준으로 가시거리가 250m 이내일 경우 20%, 그리고 100m 이내면 50%를 속도를 감속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추돌 사고가 처음 발생한 11일 오전 9시 45분보다 15분 앞선 오전 9시 30분을 전후해서 이 시정 센서가 측정한 가시거리는 300m에서 100m로 갑자기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신공항 하이웨이 측은 감속 운행 권고 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 있고요. 이 해무에 대한 늑장 대처와 함께 4.4km에 달하는 영종대교 진입부문 외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전혀 없었던 것도 이 운전자들의 부주의를 부추긴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 이후 기상청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개특보를 도입한다고 해놓고 지금 10년째 굉장히 흐지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던 그 서해대교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안개 사고 이전에 2006년 10월 3일 오전 7시 50분에 일어났던 서해대교 사고가 이전 안개 사고 중 제일 큰 규모로 일어났던 사고였습니다. 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당진과 평택을 연결한 서해대교 상행선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29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해대교 상행선 사고 지점 3차로를 서행하던 1톤 트럭을 이 25톤 화물 트럭이 들이받고 또 2차로에 정지한 사고였는데요. 이때 2차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이를 보고 급제동했지만 25톤 화물 트럭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에 뒤따르던 캐리어 화물차, 봉구차, 버스 등 12대도 급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잇따라 추돌했고요. 또 뒤쪽에 있던 승용 차량 8대, 6대도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추돌 과정에서 화물차 등의 연료 탱크까지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추돌 사고가 이어지면서 트럭, 버스, 승용차, 캐리어차 등 차량 12대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12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와 함께 4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이때 기상청은 안개특보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공언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안개특보는 정식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시범 운영 중인 안개특보 정확성이 또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겨우 34.3% 정도에 그쳤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기상청이 제출한 안개특보 예보 정확성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안개특보 예보를 하면요, 겨우 3분의 2가 오보인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상청은 올해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서 올해 12월 안개특보를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개 관측망을 238개소에서 263개소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는데요. 주 의원은 지금 설치한 관측망을 갖고도 예보의 3분의 2가 틀린데 기상청은 장비 구매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면서 양보다는 질적 향상을 통해서 예보 정확성을 높이고 또 안개로 인한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개특보뿐만이 아니라 안개 낀 도로에는 속도 제한을 강화하자는 안도 제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 안이 제대로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역시 지지부진하게 정책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안개특보와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서해대교 참사 이후 제기된 안개 낀 도로의 속도 제한 강화안인데요.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해대교 참사 이듬해에 국토부는 가시거리에 따른 제한 속도 규제 강화를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가시거리가 250m 이하일 때 20%, 100m 이하일 때 50%, 50m 미만일 때는 70% 감속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경찰청은 관련 규정을 아직 개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안개나 폭우, 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는 최고 속도의 50%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 이런 조항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종대교 사고의 경우에는 50%가 아니라 70%로 속도를 줄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전문가들은 안개 정도에 따라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영종대교 사고 때 이 10m 정도 앞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시속 20km 이하로 달려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해안의 다리인 인천대교의 운영사는 2009년부터 국토부가 경찰청에 제안한 것과 같은 이 속도 제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개는 자연현상으로 현대 과학기술로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큰 사고를 겪고 나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런데 서해대교 사고 이후 영종대교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